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2년 2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2년 동안 러시아 외국인 구금소에서 있었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 분들이 오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특별하게 러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북한에서 이제 해상을 통해서 러시아에 갔다가 2022년에 대한민국에 입고 간 최춘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탄광일도 하시다가 또 뭐 오징어 잡이도 하시다가 어떻게 돼서 러시아에서 북한하고 친선 우호 국가인 러시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는지, 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미있지만 본인은 고생을 했겠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춘혁 씨께서 17살부터 탄광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돼서 탄광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솔직히 아버님이 계실 때는 이제 북한에서 뭐 그렇게 뭐 잘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뭐 중산층으로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탄광일을 시작했는데, 원래 아버님이 북한에서 이제 그 달리기라고 장사하는 달리기 달리기 장사를 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이제 산지 가서 직접 농수산물 뭐 농산물을 떼어가지고 이제 다시 지방에 와가지고 저희 사는 곳에 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도매하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었는데, 아버님이 그 정신병에 걸리신 거예요. 정신병이요? 네, 정신병에 걸리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나중에 연세도 드시면서 저를 늦게 봤거든요. 40에 저를 봐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완전 늦둥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늦둥이죠. 네. 그래서 뭔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너무 이렇게 지시다 보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몸도 힘들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좀 한 번 또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뇌타박이 오면서 처음에 조금 그 뇌혈증 언어장애 같은 증상이 오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보이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된 거죠. 아이고. 그때가 아버님께서 정신병에 걸렸을 때가 우리 춘혁 씨는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5인가? 그렇죠.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정신병에 걸리시면서 본인이 또 생활 전선에 들어간 건가요? 그때 당시는 엄마 같이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장사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자전거 타고 직접 가서 미역 같은 것도 이제 받아가서 직접 띄우고, 아버님이 하던 그 일, 양배추 그 이제 그 산지에 가서 직접 떼다가 엄마랑 같이 쏘매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사하면서 이제 미역 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똥집 장사라고 하지 완전 않습니까? 똥집 장사죠. 네, 왜냐면 부피에 비해서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무겁기만 하고 진짜 돈은 안 되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미역 장사, 양배추 장사를 하면서 한 끼 한 끼 이어가셨잖아요. 네, 그랬죠. 제가 이거 공통적으로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북한에서 그러면 계셨을 때 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다. 뭔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는 못 봤어요. 근데 노래는 좀 들었어요. 일반 청년들이 한북도 청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노래는 다 들어요. 한국 노래를? 네. 가끔은 조금 이제 친구들끼리 북한에서는 막 명절 같은 때랑 모여서 춤추고 놀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노래로 이제 춤추고 뭔가 그 바스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팡팡 맞아요. 있어서 댄스하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바운스라고 하는가? 뭐 그런 쪽인데 조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북한하고 부르는 단어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는 제가 좀 들었어요. 단속 안 해요? 노래도 단속은 하죠.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처벌이 심하고 이제 교화소라든가 그렇죠. 심하면 뭐 정치범까지도 몰릴 수 있다고 저는 사형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노래 정도는 들었어요. 원래 USB다 해가지고 뭐 안재욱 친구라든가. 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네. 노래죠. 네, 저도 그걸 되게 즐겨 들었었는데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잘 산다. 그러면 또 이제 최근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젊은 세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먼저 오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북한 주민들의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를 싫어한다.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어느 정도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충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살았던 그렇죠, 환경에서는 그렇죠. 예. 뭔가 대한민국이 잘 산다, 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뭐 통일을 원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김정은이에 대한 충성심은 다 높아요. 저 본인도 그랬었고, 주변 사람들도 뭐 속내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겪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겪어보니까, 다 충성심은 높더라고요. 근데 어느 가정에 이제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됐지.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뭔가 목숨이라도 내달 것처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솔직하게 이거 북한 현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그 김정은 체제를 솔직히 냉철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먼저 오신 분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으면 답답해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를 싫어한다면서 그렇죠. 왜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느냐. 그렇죠. 이거 너무 갑갑한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방 오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객관적으로 바라본 데 의하면 김정은 체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직 다수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라든지 모든 것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젊은 세대들의 인식 그리고 마인드 개선에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좀 더 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 젊은 세대들이 어느 정도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봤고요. 네. 다시 주제로 돌아온다면은 어떻게 탄광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장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아버님이 병에 걸리셔서 약도 이제 사야 되고 그렇죠. 아버님이 뭔가 우리가 엄마랑 제가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살던 곳에서는 뭐 청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제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직업도 다양하지도 맞죠, 않고 한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경성리라고 해가지고 탄광이 있어요. 예. 갈탄을 캐는 데인데 그쪽에 제가 이제 소문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거기 일당이 괜찮다. 그때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뭐 하루에 한 15,000원. 야, 15,000원이면 2만 원. 꽤 많은 돈이거든요. 북한에서. 그렇죠. 뭐 쌀 3, 4kg 그렇죠. 쌀 수 있는 돈. 그게 한 달이 아니고 하루니까. 네, 하루 일당. 오, 되게 네. 인건비 비싼 데였네요. 네. 그런 데가 있구나. 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어린 마음에 이제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이제 가서 첫날 해봤어요. 해봤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올라왔어요. 왜요? 3시간밖에 못 하고. 왜요? 이게 땅으로 수직으로 한 100m씩 내려가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100m. 뭐 타고 내려가나요? 네, 줄 타고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는데. 그 무슨 그 기관차인가요? 뭐인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세바 있잖아요. 예. 세바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만기라고 해요. 예. 뭐라고 해요? 스타칭. 예, 스타칭처럼 비슷하게 예. 생긴 건데 그걸 이렇게 줄에다 둘둘 나무에다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쭉 밑으로 풀어가지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드럼통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그 철통 같은데 그런 데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 옛날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듯이 그 들어갈 때 그 금캐로 들어갈 때 이렇게 쑥 사람이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쑥 내려가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 그렇게 내려가요 지금. 그렇게 내려가는데 막 내려갈 때는
동발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그 무너지지 않게 그 갱이 무너지지 않게 이제 했는데 허접하게 하다 보니까 널판 같은 걸로 대충 그것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막 흙이 떨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는 둘째 치고 이제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수심으로 깊게 내려가다 보니까 석수물이 막 떨어져요. 그렇죠. 물이 막 떨어지고 온몸이 다 젖어요. 비옷이란 것도 허주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이게 뭐랄까 자동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철로 되어 있는 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그게 거기다 석탄을 담아서 끌어내요. 강제로. 그냥 인력으로. 근데 17살 뭐 지금도 제가 좀 몸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여리고 뭐 더 여리고 그랬다 보니까 그 철배를 한 50kg 이상이 돼요. 탄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제로 바닥에서 생 발판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와 그냥 길길 끌면서 그것도 고도 엄청 낮아요. 아, 바퀴도 없어요? 바퀴도 없어요 심지어. 와. 바퀴도 심지어 없는 데다가 바닥에는 막 흙탕 있잖아요. 석탄 그 물에 막 진흙탕이 막 있는 데서 길질 바닥으로 끌면서 한 고는 한 70 정도? 그냥 이렇게 구부릴 정도로 몸을 그렇게 끌어내리는데 한 3시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고 올라왔는데 이 일은 못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 아버님이 나중에 아파서 그 다음에 저희 집도 있던 거 다 팔고 그리고 또 삼촌이랑 외삼촌네 집에 같이 두 가정이 한 집에 동거를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삼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사촌 동생, 엄마, 삼촌까지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루 하고 조금씩 하고 하다 보니까 근력이 생기면서 그렇죠.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17살인데 원래 미성년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동의하에 17세 이상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15살, 16살도 다 일을 그런 고역 엄청 그 탄강이라는 게 위험하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다 일이 가능해요. 먹고 살기 워낙 힘들다 보니까. 흔히 북한 TV를 보면은 그 갱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감기라고 하나요? 차감기라고 하나요? 차감기. 차감기 가지고 하는데 어떤 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이 차감기 하는 거는 이제 그 갈탄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구멍탄이라든가 막 이런 걸 만든 그 뭐라고 하지? 연탄 재료 같은 것들 그런 걸 캐는 데고 그거는 갱도예요. 차감기를 하는 데는 거기는 바퀴도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데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갈탄 채취를 해서 이제 청진이라든가 이제 지방에다 이제 쭉 다 이제 내보내는 그런 곳인데 근데 거기서는 아예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다 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밑에서 뭐 일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삽으로 퍼 담아서 끌어내고 강제로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기술자라고 해요. 나중에는 직접 석탄을 캐고 갱이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고 이거 보고 기술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석탄을 캐냐면요. 꽃갱이라고 알죠. 네, 근데 그게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한 꽃갱이. 중량만 해도 한 2kg 이상이 되는 건데 그거를 12시간 동안 요렇게 낮은 거에서 엎드려서 요렇게 하고 딱 캐야 되거든요. 몸만 자세만 진짜. 바꾸면서 요렇게 캐는데 근데 12시간 동안을 2kg를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두드리는 건 괜찮은데 12시간을 두드리면 어깨 다 빠져요. 아주 미안한데 저는 12시간이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요 한 10분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저처럼. 2kg짜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히 서서 두드리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kg짜리 두드리는데 요렇게 두드리는데 그거 10분만 해도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마스크라든가 복원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스크 안 껴요? 마스크도 없어요. 그냥 갱몸만 덜렁 끼고 들어가는데 콧구멍으로 그 석탄 먼지들이 캐면서 나오는 먼지들 다 먹어서 올라올 때는 완전 진짜 탄자니아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빨만 빼고 다 시커매요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검사 받으셨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결핵인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그 중한 거는 아니고 이제 촉이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우리나라에서 다 하다 보니까 다 완쾌가 됐어요. 왜냐면 이 석탄 이게 그냥 그대로 다 흡입을 한 거잖아요. 네, 전부 다 흡입된 그 폐가 못 견뎌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술 마시면 또 쉽게 내려간대요. 아, 그거는 그냥 그 술 마시려고 본인 위로 삼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거죠. 원래 술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길 진짜 잘했네. 진짜, 네. 12시간 동안 일하고 올라오면은 이제 15,000원. 그렇죠. 15,000원. 2만 원. 일당으로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일당으로 정상 끝나고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확실하네. 네, 그 개인이 하는 거라서 확실한 거예요. 그러게. 네. 그냥 국가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낫다니까요.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공산화가 아니고 민주화로 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네, 15,000원 받는 거, 그 그렇죠. 큰 돈이거든요.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저축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석탄 캐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그럼 또 오징어 잡이로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석탄을 캐다가 이제 근데 여름에는 그때 당시 제가 17살 때 바다에서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들이 쭉 나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이. 사시던 지역이 이제 청진이죠? 네, 청진이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동해안. 청진은 이제 뭐 바다도 끼고 있고 산도 끼고 있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배를 타면 목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집도 살 수 있고 뭐 손전화기도 살 수 있고 뭐 인생 역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라고는 생각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7살이다 보니까 또 바다에는 워낙에 바다 나갈 때는 이게 출입 제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미성년자가 출항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 출입증도 마지막에 발급해 주는 것이 보위부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겨울에는 탄강이라고 여름에는 오징어 철이잖아요. 한철. 예. 바다 나가서 한번 나도 인생 역전환 해본다. 라는 이제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번 좀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좀 해보자 하고 이제 좀 바다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 먹고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거는 질문과 좀 다른 건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북한에도 제가 오기 전에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면서 조금 학교 시스템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리고 맞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우리나라 시스템을 북한이 거의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와서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북한도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면서 원래 예전에는 인민학교 4학년, 중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새롭다라고 했는데, 저도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시스템이네? 그러니까요. 준혁 씨도 와서 느꼈죠? 네, 와서 느낀 거죠. 와서 느낀 것처럼 북한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네. 오징어 배를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근데 오징어 배 타니까? 오징어 배 타니까 처음에 탔는데 이제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바다멀미 심하죠. 네, 근데 거기다가 공해상으로 북한에는 나가잖아요. 그렇죠. 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철선도 철선에다가 이렇게 크고 그런 그렇죠. 것도 아니라 목선 요거 북한 말로 말하면 쌀한박이라고 하잖아요. 한 15m 됐나요, 배가? 아이 15m가 뭐예요? 8.5m. 어머나. 쌀한박만한 거 선실도 없어요. 그냥. 아니, 그거 끌고 공해상으로 나가요? 네, 그거 끌고 공해상 나가요. 그냥 진짜 보면 그냥 파도 한 번 치면 그냥 대배질 것 같은 그런 배에 타가지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많이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어이구. 공해상으로 바다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뭔가 아무것도 없는 네 그런 데 나가서 거기다 멀미를 다 하면서 열물까지 다 토하고 그냥 3일 동안 그냥 너무 처음에 이것도 지옥이구나. 차라리 탄광일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유, 차라리 탄광일이 낫다고 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거기다가 나가면 막 비 오고 날이 안 좋고 파도에 그다음에 막 온몸이 다 칙칙해가지고 팬티까지 다 젖어 있고 그렇죠. 그냥 너무 바닥에 앉아있다가 막 엉덩이에 막 이렇게 그 뭐랄까 하지 진이 날 정도로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와 이것도 진짜 못할 짓이네. 근데 유일하게 이걸로 인생 역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냥 오직 인생 역전. 예, 인생 역전.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겨내고 타기 시작했죠. 근데 저한테는 남들처럼 그렇게 막 쿤더니 먹더니 그런 행운의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탄광보다는 조금 나은데 아, 탄광보다 좀 낫어요. 네, 그래도? 탄광보다는 뭐 한탕 나갔다 오면 뭐 중국 돈으로 뭐 한 300원 어. 이라면 뭐 한 30만 원, 뭐 40만 원 돈 북한 돈으로. 근데 한 번 나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예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예, 예. 조금 낫네. 예, 뭐 삼선배 같은 경우에는 쿤배 같은 경우는 오래 떠 있어요. 한 달씩. 북한에선 바로 바다에서 이제 오징어를 또 팔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있어요. 또 상선배라고 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타다가 2018년도 접어들면서부터 17년도까지는 그나마 오징어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중국 배들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북한 바다에 들어왔었어요. 아. 그래도 뭔가 그때 당시에는 오징어가 많이 잡고 막 제 주변 친구들도 막 중국 돈으로 한탕 나갔다 와서 막 2,000원, 막 2,500원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저 새끼들은 진짜 운이 좋구나. 막 이러고 나도 좀 인내하고 좀 더 또 해보자 한번 하고서리 이제 18년도 들어서 탔는데 근데 첫 탕부터 운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나가면 한 번 나가는데 한 대박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징어가 자망 한 번 뿌리면. 한 대박이 몇 마리 정도예요? 뭔 2, 30마리 되는데 그건 뭐 5kg도 안 되죠. 그거는 뭐 밥벌이가 아니라 그거는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기름값도 안 기름값은 뭐 전혀 안 나오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또 타다가 두 번째 탕에 또 이번에는 좀 괜찮겠지라고 하고 또 좀 지역 옮겨가지고 이렇게 타봤는데 그래봐야 전에 말씀드렸던 2,300원 그냥 개호 중국 돈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뭐 이제 탄광일이나 바다일이나 막상막하거든요. 힘든 거는. 그렇죠. 예. 뭐 바다 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 흔히 칠성판을 메고 다닌다고 네,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역시 탄광도 같아요. 네. 뭐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뭐 제 주변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일하던 곳에 아유. 그렇게 뭐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탄광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뭐 진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처럼 뭐 큰 배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가서 누워서 휴식할 때 다리 쭉 펴고 자는 그런 배도 아닌 네. 8m짜리 배를 가지고 아니 공해상까지 나간다는 게 참 그게 출항 허가가 되나요 근데? 되죠. 돈이면 다 됩니다. 잘 아시죠? 네. 잘 아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8m짜리 배를 가지고 나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밥은 거기서 취사는 할 수가 있나요? 밥은 바다에서 직접 그 배에서 취사를 할 수 있어요. 예. 난로 같은 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무 실어요. 배 위에서 그냥 네, 위에서. 파도 치면은 파도 칠 때는 밥도 못 해 먹어요. 어떻다. 그때는 그냥 철철 굶어야 돼요. 이야 진짜.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옥수수 가루라고 아시죠? 펑펑 가루라고 하는데 그 속도전 가루라고 속도전 가루 예. 그 날씨 안 좋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도 비상용으로 챙겨가지고 가요. 왜냐면 날씨가 안 좋고 파도 치고 하면 이제 끓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정말. 이제 2018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꽤 잡혔는데 그 이후엔 잘 오징어 잡이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안 된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 기후변화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국 배들. 또 중국입니까? 또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뭐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중국 배들 보고 장무라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네. 장무라라고 뭐 김일성 때 뭐 이렇게 뭐 맞아요. 중국에서 뭐 예. 도와줬다고 뭐 그런 생명의 뭐 은인이라고 은인이다 하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배들이 북한 바다에 한 몇천 척이 들어와요. 두 척에서 이제 그냥 오징어를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뜰알 갖다가 예, 그냥 뜰알 가지고 국물 이쪽 뜰알 가지고 저거 그냥 해가지고. 바다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징어 작은 거부터 씨를 다 말려버리다 보니까 북한의 어선들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7년도도 좀 없으니까 이제 러시아 바다도 넘어가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제 친구들도 막 러시아 바다 나가서 북한 바다에는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그게 동해에서도 그랬네요. 네. 북한의 서해에서도 장우라 선단이라고 있어요. 예, 예. 북한에서 그 해양 어업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조업을 예. 예. 그 조업이라고 하나요? 오업이라고 하나요? 뭐 어업 중이나 조업이든 해. 뭐 오업이든 조업이든 네. 그거를 중국 그 장우라선 그 무슨 뭐 김일성이 뭐 떡대가리 뭐 찍어서 해가지고 네. 그 아들한테 팔았다고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해 해상에도 북한 해역에는 그
배가 돌아가지고 원래 이거 감탕에서 그 기계 갖다 놓고서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캘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근데 이거 장문화 선단은 갖다 그냥 들이받고서 돌려가지고 그물 갖다 끌어가지고 그렇죠. 조개를 요만한 새끼까지 다 잡아간다고 했어요. 밑자망으로 싹 네. 들어가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조개잡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서해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해에서도 또 맞습니다. 동해가 굉장하고요. 야. 그 중국 배들이 막 이렇게 부딪혀서 막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죽죠 그때?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 배들이 나가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자망을 도둑질해요. 오징어 부모를. 그건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뭔가 한번 자망 뿌렸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네. 막 자망 잃어버렸다던가 막 그러게 되면 그 초기 투자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자망도 파니 사야 되니까 그 중국에서. 자망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가 속도가 좀 빠르게 해놓고 그냥 오징어 자망이 막 2, 3km씩 막 1km, 2km 막 자망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느린 배 같은 좀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뒤 잘라버리고 그냥 도망치면 잡지도 못해요. 속도가 느리면. 그러다 보니까 불을 다 끄고 있어요. 바다에서 불 끄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서로가 이제 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게. 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망 도둑질 당할까봐 위치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목숨 걸고 그리고는 그 교대로 이제 경비를 서요. 자망 경비를 서요. 자망 경비를 서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배들은 막 이쪽으로 해서 제가 이쪽에서 막 이렇게 싹소리를 그렇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나가다가 불을 꺼버리면 배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자망을 중간에 팍 치고 가다가 배가 그 선미에 묶여있던 그 밧줄이 탁 잡아 당기면서 이제 배가 뒤집히거나 아이고. 아니면 배를 치거나. 그 8m짜리 배 정도 되면은 조타가 있나요? 핸들이 있나요?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하나요? 다리로, 예, 뒤쪽에서. 그거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공해까지 나간다. 네,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 심지어 8m도 안 되는 배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기는 거는 해상 경보가 떠도 그거 가지고 버틴다는 거예요. 청진에서부터 그 공해산까지 오징어 잡이 나가는 몇 마일 정도 나가는 거예요? 많게는 막 200마일, 막 일본 수요까지도 나가요. 200마일을 이렇게 하고 150마일. 간다고요? 다리로 교대로 잡으면서 나가죠. 이렇게 하고 나가는 데만 2, 3일 걸려요. 난 정말 난 솔직히 바다 일을 못 해봐서 그러는데 그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200마일을 2, 3일 동안 뒤에서 이렇게 네, 그것도 속도가 5노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200마일을 가려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도 이틀이 걸려요. 야, 거기서 기간 그냥 고장나면 그냥 붕붕 떠서 표를 대는 거죠. 야, 정말 근데 말이 안 기간도 되네.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세로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버튼 뚝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또 키도 아니에요. 좀 큰 배들 진짜 돈 많은 선주들이나 이제 그런 키 정도로 돌리는 게 되고 세로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 배들 같은 경우는 스타칭으로 해서 돌려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처럼 막 알죠. 탕탕탕탕 하면서 연기 풀풀 나고 막 있잖아요. 뒤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비슷한 게 뭐냐면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맞아요. 맞아요. 네네. 경운기 기간을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경운기 기간이요. 우리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경운기 그 기간을 배에다 달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경운기 이렇게 네, 근데 요즘은 경운기도 저거예요. 그래. 누르는 거예요. 그 옛날 경운기나 이렇게 돌리는 네. 거지. 그거 옛날 경운기 돌리는 것처럼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그 중국 배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은 그 중국 배 때문에 사고 난 적은 없어요?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이게 어느 날 자망을 뿌리고서리 제가 불 다 끄고서리 지금 제 근무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깜빡 어린 것도 그렇고 좀 너무 피곤하고 그렇죠. 바다 너무 몸이 피곤해요. 힘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깜빡 졸아버린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야 준영아 뭐해 임마 하고 갑자기 야 그 이척두알이다 하고 소리 갑자기 고함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덕 일어나 보니까 일어났는데 이미 중국배가 지나가면서 저희 자망 있는 쪽으로 지나가면서 팍 얼마 불과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탁 쳐버린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배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순간에 팍 잡아당기면서 그 선미에 있던 밧줄이 팍 잡아채면서 배가 뒤집힌 거예요. 선원들이 그다음에 그 스티로폼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말하는 그 떼목
있는 거 오징어 잡이할 때는 자망에 스티로폼을 달아요. 왜냐면 수중 1, 2m의 오징어가 있거든요. 뭐 날씨마다 계절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스티로폼 망이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그걸 자꾸 네 명에서 버티고 선 거예요. 거기서 4시간 동안 바다에 붕붕. 야, 나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그 심정 저도 알아요. 진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서해 해상으로 헤엄쳐서 왔기 때문에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중국 배는 그렇게 치고 가면서 본인들이 친 거 모르죠? 모르죠 걔네들은. 큰 배니까 오늘. 네, 큰 배들이니까. 알아도 그냥 걔네들은 무시하고 가는 거죠. 혹시라도 안다고 해도. 큰 배들이다 보니까 뭐 자망이 뭐 그래봐야 뭐. 예. 느끼지 못하죠 걔네들. 뭐 중국에 별걸 다 팔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막 심해요. 답답하네요. 사람도 죽고. 저도 바다에 4시간 동안 둥둥 떠 있다가 지나가는 다른 배 어선이 저희를 보고 구해져가지고. 어떤 어선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북한 목선이 지나가다가. 그래 4시간 동안. 북한 목선이 그래도 발견을 했네요. 네, 발견을 한 거죠. 워낙에 북한 그 바다에 이제 북한 배들이 많다 보니까. 하긴 북한 어선이 발견을 해서 살았으니까 저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북한 그 어선이 그래도 사람은 구해주나 보네요. 그물은 도둑질해 가면서 그래도 사람은 구해주나. 그래도 그 서로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 보고. 근데 어떤 놈들은 막 서로 배끼리도 막 강도하고 막 사람 죽이고 바다에서 막 바다의 해적이라고 해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런 것도 많아요. 강도 같은 애들은.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그것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저희를 구해줘가지고. 또 근데 또 선주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나가면 기름값이라던가 이제 저희 구원해주게 되면 목숨을 목숨 구해준 걸 줘야 되는 거. 네. 그래도 뭐 오징어 그물은 도둑질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살려주는 인간이 그런 인간미는 있네요. 네, 인간미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라고 할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한 번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했으면 다시는 배 타고 싶지 않을 텐데.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배를 안 타려고 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2번째 탕 나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나 무섭다 나 진짜 이러다 배 나갔다 죽을 거 진짜 이번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번에. 그래가지고 이젠 배 타지 말고 또 탄광일 그냥 하자. 괜히 욕심 부리고 남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다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탄광일을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 우리 배 선장이 어느 날 어느 날짜에 출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탕에는 선주가 안 나간다. 춘혜가 이번 배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이제 구실 됐거든요. 그래서 탄강 1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장이 와가지고 7월 18일 날에 출항을 할 건데 준비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집에 안 있고 탄강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 17일 날 그날이 어머님의 생신날이었어요. 7월 17일이 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2018년 7월 17일 날 그날 어머님 생신날이었는데 그때 당시 바다 나가서 변변한 수익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 생신도 제대로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탄강 들어가서 조금 일해가지고 그걸로 어머님한테 뭐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탄강일 하는데 일 끝나고 왔는데 선장이 우리 집에 대기하고 있은 거예요. 나 못 나가겠다. 나. 그렇지.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른 배 선원이 우리 같이 타던 사람이 선장도 이번에 안 나가고 한 명이 아파가지고 너까지 안 나가면 배가 출항이 안 된다. 근데 인원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인원수가 있어야 되니까 2명에서는 바다를 못 나가잖아요. 뭐 안 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 한 번만 나가자. 선주도 안 나가고 우리끼리 나가서 인생 역전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선장 때문에 제가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 배 자체도. 그러면 인생 역전 그놈의 인생 역전 때문에 이번에는 상선 빼다도 좀 우리가 좀 팔아 넘기고 선주 몰래 그래서 좀 돈 따로 둘이서 챙기자 그 조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막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딱한 사정이고 저 아니면 출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도 너 진짜 나가기 싫으면 그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선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춘혜가 너도 마지막으로 딱 나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진짜 나가기 싫었어요. 너무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거기다가 인생 역전안이라는데 또 혹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그래 알았어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그날 일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하고 바다에 7월 18일 날 나가서 출항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또 북한 바다에다 또 자망 뿌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 결과는. 북한 바다에서는 또 뭐 또 중국 장우라 부대가 또 예, 혹여나 해서 또 뿌려봤더니 그렇지. 또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날도 뿌렸는데 똑같고 선장이 야 안 되겠다. 러시아 바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 바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름직하지만 이번에는 좀 이번 한탕은 제대로 좀 벌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인생 있었습니다. 역전. 예, 또 그것 때문에 그래 오케이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첫날에 뿌렸는데 그래도 북한 바다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요. 150km 정도. 오. 그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뭐 5kg, 10kg 샀다가 갑자기 150kg야.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에서 한 일주일만 올리게 되면 150kg씩 일주일 올리게 되면 이야, 어마어마하죠. 한 톤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작은 배에 한 톤 실어요? 웃기는 게 있잖아요. 그 작은 배에다 한 톤을 실으면 네. 물이 그 배라면 여기서 바닷물이 여기서 꼴랑꼴랑. 그러게요. 근데 그게 그 상태에서 괜찮아요? 다리 잡고 가요. 그렇게 하고 가요. 야, 진짜 칠성판을 메고 다니네요. 진짜 칭성판을 메고 다닙니다. 그냥 물이 꼴랑 손탁 이렇게 되면 요렇게 할 정도로. 그냥 조그만 파도만 세면 물이 탁 들어올 정도로. 이야.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첫날에 기분 좋게 아이 그렇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좀 확실한가 보다라는 심정으로 다음날 자망 뿌렸는데 다음날에는 첫날 그 러시아 바다 첫날보다는 못했는데 한 100km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근데 세 번째 날에 딱 자망을 뿌리고 거두는데 바다에 보니 그 러시아 바다에 러시아 군함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북한 배들이 북한 바다에 오징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이 다 러시아 저지선 넘어가지고 러시아 바다를 침범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문제가 된 거죠. 자기네 어업권에서 그렇지. 불법으로 들어서 하다 보니까. 불법 어업이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해서 이제 그 해상 경비대들이 그냥 그 경비 정도를 엄청 많이 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날에 자망 둘다가 또 풀고 도망치다가 또 다시 잡고 와서 자망 풀다가 다시 잡고 해서 5시간 동안 쫓겼어요. 이야. 떨리더라고요. 막 무섭고. 그렇지. 이러다 잡히면 큰일 나는데 선주도 힘이 없어요. 돈도 없다 보니까 겨우 한 척 배를 이번에 하나 해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잡히면 우리는 그냥 또 단련대나 이제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좀 힘이 있으면 단련대 안 갈 수 있는데. 힘 있으면 단련대 안 갈 수 있는데 잡히면 안 된다는 굳은 의지 가지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해가지고 또 자망을 뿌린 거예요. 네. 이게 운이 안 좋은데 이게 배도에 러시아 군함들이 많아가지고 막 쫓기고 멸치도 엄청 많이 걸리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형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자망도 잘못 실었어요. 반은 그 코가 좀 큰 걸 실었거든요. 잘못 실은 거예요, 자망을. 오징어가 빠져나갈 수 있겠네. 오징어 빠져나가죠. 이제 계절마다 오징어 사이즈가 코 사이즈가 구물 사이즈가 다른데 그렇죠. 잘못 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군함에도 쫓기고 형 그것도 7월 27일 날이 곧 이틀 후에 7월 27일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정승절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명절이니까 그냥 우리 들어가서 재정비하고 다시 나오자라고 선장한테. 그때는 다시 나올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선장을 얼려서 데리고 네. 가자고. 그런데 선장이 야 이렇게 하면 못 돌아간다 임마. 너 우리 나올 때 뭐라고 했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인생 역전하고 집도 하나 집 사자고 했지. 못 나간다. 안 되네. 안 돼. 한 번만 더 뿌려보자. 이번에까지 안 되면 우리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옆에 있던 그 같이 탄 그 삼촌도 야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야 선장 들어가자 임마. 다시 재정되고 다 나오자. 들어가자고 하네. 네, 근데 선장은 또 이왕 나왔으니까 선장도 뭔가 좀 그런 마음이 그렇죠. 있었나 봐요. 똥꼬집 또 부리고 한번 무조건 인생 역전하자. 역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마지못해 그래요. 선장이 하자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 뭐 혼자 헤엄치고 들어갈 수 없는 그렇지. 일이라. 그래서 다음날 자망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뭔가 예감이 이상하다 했는데 그렇죠. 그날에 안개가 뽀얗게 낀 거예요. 엄청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선미에서 지금 선장하거나 둘이서 지금 자망 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삼촌이 갑자기 야 러시아 군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소리 그 순간에 도망치려고 그 스타칭 챙겨가지고 딱 꽂으려고 하는데 러시아 보트가 그냥 팍 날아오더니 그냥 러시아 군인들이 그냥 배에 탁 내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이런 러시아 군인들 있잖아요. 피지컬 자체가 피지컬 그렇죠. 자체가 엄청 다른 애들 그냥 죽었구나. 이게 또 뭐냐 망했구나 이게. 야. 그거 아닌데
그 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르르 그냥 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춘혁 씨가 들어가자고 했을 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북한 그 수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북한 해역에서 잡을 때는 뭐 5kg, 10kg 잡아도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250kg라는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았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면 수확이 괜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기름값 나오고 조금 그렇죠. 단 돈 얼마씩이라도 가져갈 수 그때 있는. 들어가고 재정비해서 나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고 러시아 수역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지금 러시아 경비정한테 지금 잡힌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피지컬 좋은 군인들이 올라와서 막 때리나요? 처음에 때리지 않고 오자마자 들어오자부터 엎드리라고 해요. 엎드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엎드렸죠. 그리고 걔네가 그 스타칭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도끼, 칼 전부 다 바다에다 먼저 던져버려요. 흉기로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전부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걔네가 먼저 회수하는 게 GPS. 그래도 그 작은 배 GPS는 있나 봐요. GPS가 있어야 그래도 뭐. 그래? 전에는 GPS도 없이 그 라침판 가지고 다녔어요. 따따따. 라침판 가지고 이제 받아 나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중국에서 뭐 GPS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근데 GPS를 원래 저희가 먼저 던져야 돼요. 러시아 바다에서는. 북한에서는 다 소문이 있어요. 바다 나가다 러시아 군함이 오면 무조건 GPS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망이 얽히다 보니까 갑자기 안개가 껴가지고 그냥 순간에 날아오다 보니까 GPS 던질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야. 그래가지고 걔네가 흉기들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GPS를 회수를 딱 하고 자망을 다 둘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질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버렸으니까 노질해가지고. 노질해가지고 그 자망을 하나하나 둘면서 그렇게 하다가 배에 끌려가가지고 보트로 해가지고 저희 배 끌어가지고 군함에 데려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미 가보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많이 군함에. 잡혔구나. 네. 근데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때리더라고요. 때려요? 네. 아니 그래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동맹 관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때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북한에 제가 러시아 바다 나가기 전에도 잡히면 겁나게 때린다. 엄청 때리고 그냥 개처럼 때리고 개까지 막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다와이 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서 빨리 하면서 있잖아요. 다와이 하면 그런 말로 이야. 권봉으로 디디 막 치고 막 발로 막 걷어차고 막 걔네들이 줄 서가지고 있잖아요. 군함이 해상경비대아들이 털이 푸시한 애들이 이렇게 누가 새파랗고 놀이끼리 한 게 눈알이 막 있잖아요. 무섭게 생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방에 막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누자로 된 방인데 엄청 작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거의 한 15명 넘게 있는 거예요. 이미 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총 25명이 작은 방에 누자로 되어 있는 방에 한여름에 7월 26일 날. 7월 27일 날인가? 거기에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온몸이 쩔어 있는 데다가 비린내, 장화 신고 있어서 발이 끌적끌적 냄새 막 그리고 7월 달에 엄청 더워가지고. 엄청 더워요.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는 쇠기 때문에 더 더울걸요? 더 덥죠. 거기다 창문도 없는 데다가 이런 그냥 공간에다가 이제 거기랑 갇혀놨는데 25명이 그냥 다리 펼 자세도 아니고 딱 요 상태예요. 다리 펴지도 못해요. 질식사 오지 않아요? 숨 넘어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24시간 동안 거기 갇혀 있은 거예요. 야, 그럼 질식사 오겠는데? 야. 진짜 막 냄새 막 엄청 진짜 막 질식사 올 것 같은 정도로 같이 우리 선단배라고 해서 저희 또 선단 지어가지고 두 척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자망 올릴 때 기다리다가 걔네 그 형들까지 다 같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의 친한 형이셨는데 형 우리 어떻게 이제 인생 끝났구나. 우리는 손주도 힘도 없는데 망했다라고 하니까 그 형이 야 임마 괜찮아 살 방법이 있겠지. 너 돈 주고도 러시아 못 와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또 유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하네라고 하고서 거기서 갇혀있다 24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러시아 수역의 핫산이라는 곳에 육지에 내린 거예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게 러시아 육지에 내리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또 개구리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북한에서는 개구리 목장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걸 입고 있는 군인들이 또 줄서 곤봉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역사까지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일월 정도에 쉬어가지고 뭐 주머니 검열하고 뭐 막 다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하산이라는 국경 연선에 있는 그 임시 구금센터에다가 가다 버리는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문이 철컥철컥 열리더니 야 집에 가는 것 같은데 옆에 옆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얘들이 풀어주는구나 라고 해가 좋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다른 배들은 다 나가는데 우리 같이 잡혔던 선단배 제가 아는 가까운 형까지도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나도 기다리고 창문에서 언제 문 여나 하고서 이러고 있는데 저희 문은 안 여는 거예요. 왜 다 내보냈는데 왜 신력 씨네 그래서 왜지? 그 다음에 문 캉캉 두드리는 거 발로 차면서 야 우리는 한번 막 북한 말로 막 새끼들아 문 열어라 하고 했는데 뭔가 그때 느낌이 싸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 1시간이 흘러도 2시간이 흘러도 안 보내고 저희 3명만 남아버린 거예요. 저희 배에서 다 보냈는데? 다 보냈는데 3일째 되는 날 2박 3일 만에 다 풀어졌는데 저희만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GPS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그게 GPS에다가 자망이 저희가 다른 배랑 엉켜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망 순찰하고 자망 찾느라고 GPS에다 자리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우리가 자망 뿌린 지역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건 더 심해요. 얘네들 더 잘 잡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GPS가 한마디로 블랙박스 역할을 했네. 그래 증거물이죠. 결정적인 증거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통역사한테 물어보고 이제 러시아 검사 가지고 이제 다른 방 옮겨가지고 뭐 조사받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사까지 와요? 네, 검사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왜 못 갔냐, 다른 사람 다 갔는데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GPS에다 당신들이 증거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게 진짜 GPS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갔는데 이제 3명만 떨어진 거잖아요. 3명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아시나요? 다른 분들은 러시아에서 핫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철도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넘겨요. 열차 타고 기차로 해가지고 넘겨서 거기서 나중에 그 러시아의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넘어올 때는 북한 보위부의 뭐 군대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깨 툭툭 두드리면 고생했어 뭐 이러고 하다가 들어가면 겁나게 때린대요. 잡혔던 사람이 또 잡혔다가 또 나온 사람들도 그렇겠지. 안 때릴 수가 없으니까. 열차 통해 가지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북한으로 다 북송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3명만 남았어요. 네. 3명만 남아가지고 뭐 검사도 뭐 붙었다고 하고 하면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거기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 국경 그 수비되어 있는 그 임시 구금센터에 있다가 거기서 한 3일 동안 또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재판 받으러 간 거죠. 슬라비안카라는 러시아 그런 도시에 재판부가 있는데 국경연선 재판소. 거기 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혐의가 있고 증거물이 있으니까 임시 구금한다는 거죠. 구치소. 우리로 말하면. 아니,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먼저 가신 분들이 분명히 3명 남아있다고 북한에 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북한 뭐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흔히 북한에서 얘기하는 인민, 네. 뭐, 인민제일주의, 뭐 그렇게 자꾸 외치고 있는데 자기 인민이 러시아에 지금 잡혀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는가요? 당연히죠. 완전 개새끼들이네요? 그 개새끼들이 아니라 그 개새끼보다 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공하면 애국자인 거고, 위협을 걔네들한테 뭐 돈도 달러도 내고, 거기 그렇죠. 뭐 이제 뭐 하는데, 잡히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고. 우리 인민 제일주의는 우리 인민 개새끼주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는 다른 나라 받아가서 도둑질이 와서, 다른 나라 수역 가서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성공에 들어오면, 뭐 보이부 뭐 쭉쭉 해서 뇌물 다 주고 그러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데 잡히면 너 새끼들은 개새끼들이다. 나라 망신시키는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이해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서해해상이라든지 동해해상에서 그 뭐 기상기후 조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4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내갔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응답을 안 했잖아요. 이 미친놈들이라니까요, 그 새끼들. 그러니까요. 이 국가 자체가 완전
저 완전 쓰레기들이요. 인민제일주의고 뭐 저건 인민계일주의. 완전 미쳤어. 네. 그 러시아에는 얼마든지 자기냐고 충분히, 관계가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돈을 주고 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벌금 같은 거를 내고 저희들을 데려올 수가 있대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걔네들이 돈 쓰고 안 데려오죠. 벌금을 내고 그냥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예민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민하는 거죠. 야, 네. 진짜 하긴 뭐 돈 벌겠다고 자기 군인들, 자기 청년들을 갖다가 팔아먹는 게 그런- 북한 김정은인데 뭐 더 얘기하지 맙시다. 네, 더 얘기해봐야 뭐. 예, 더 얘기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그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통역사도 있고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증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불법 국경 침범에 예. 그리고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 침범에다가 거기다가 어장 러시아의 그 뭐야 고기를 잘 잡았다는 거. 내 바다의 고기를 왜 네가 잡아? 네, 불법으로 잡았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세 가지 제목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명이죠. 예, 제명이 네. 예, 제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임시 구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금? 예, 이런 증거물이 있으니까 당신들을 임시 구금해야 된다는 그런 재판을 처음에 받게 됐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판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징역 2년 2개월 네 받았습니다. 징역 2년 2개월이요? 네네. 러시아에서?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북한 변호사라든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죠. 아니 국적이 어쨌든 북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없어요. 아예 변호사라는 개념이 아예 초에 없었습니다. 저희. 야, 그냥 통역사만 재판 받을 때만 통역사만 있고 통역사는 그 북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러시아 사람. 그냥 전혀 아무 뭐 연락 온 것도 없고 뭐 편지 한 장도 없고 왔다 갔다 구치소에서 이제 거의 한 1년 2개월 거의 뭐 그 정도를 살았는데 그동안 뭐 구치소는 이제 감옥 가기 전이잖아요. 감옥 가기 전이죠. 야. 형을 확정받기 전. 그동안에 뭐 북한에서 전혀 뭐 연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북한에서 단련대라든지 교화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나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북한 사람들도 아닌 이게 생김새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들, 언어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이제 구치소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기 재판 받을 때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잡혀있던 우리랑 동일하게 잡혀있던 북한 사람들 잠깐 만났었는데 또 있었어요? 네. 재판 한 번이 아니네요? 네, 한 번이 아니네요. 저희 같은 상황의 그러게.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죠. 야. 근데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구치소의 얘기를 잠깐 들었었거든요. 예. 걔네들 무섭고 걔네들 시키는 일 하고 해야 살아갈 수 있고 뭔가 가뜩이나 처음 이런 걸 당해보는 엄청난 두려움이 어린 나이에 제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데다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렇지. 더 두렵고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교육받기를 뭐 러시아도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른 나라는 뭐 서로 사람 죽이고 깜빵은 무섭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계셨던지라 맞아 죽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또 영화도 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국제교화소, 맞아요. 뭐 국제교도소 뭐 그런 건 이미지가 오직 그거밖에 못 그렇지. 봐가지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는데 재판 받고 이제 구치소에 딱 들어오고 철문 철컥철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쫙 검사부터 다 벗기고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그리고 짐 챙겨가지고 이제 딱 문 철컥 열거든. 짐이란 것도 없죠. 뭐 그때 당시 제가 그렇지, 내복 뭐. 내복 하나에다가 그냥 양말도 없고 장갑 쿨쩍쿨쩍한 데다 팬티드 하나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철문 철컥 열리더니 문 칵 닫히는데 들어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체격이 이런 애들이 그렇죠. 그냥 털이 부시시한 애들이 탁 서가지고 제가 들어오니까 다 서서 물두렁이 빨아보더니 어디서 왔냐라고 막 러시아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근데 제가 하나도 그렇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짜증나는지 하더니 종이를 하나 가져오더니 뭐 어떻게 왔냐라고 손질을 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 모양 그려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이렇게 왔다.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이렇게 배 모양 그리고 그래서 뭐 국경 이렇게 줄 긋고 여기를 넘어서서 하니까 대충 이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더니 침대 탁 들어갔는데 침대가 있어요. 감옥에? 북한에서도 구경도 못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두려웠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에 충격이었어요. 딱 들어가니까 가운데 TV가 있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야, 그래요? 네. 중간에 TV 있고 밑에 북한에서 말로만 듣던 냉장고가 있고 양옆에 침대에다가. 이야. 네.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이 내 집 그 깜빵 안에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무슨 이런 통 같은데 이거 뭐 유리 같은 통. 네. 거기에 앉아서 변을 본대요. 물을 쓱 들어오니까 그 변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본 적도. 이게 뭐야? 뭔 깜빵. 엄청난 두려움에 놀라움이 융합이 복합적으로 그렇지.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건 뭐지?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거예요. 이야. 북한에서 못 보던 것들 많았을 텐데 그러면. 엄청 많았죠. 근데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잠깐 그 북한 똥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잠깐 구치소에 한 며칠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하루 세끼 밥이 다 들어와요.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그렇죠. 간에 밥은 꼭꼭 다 들어오고 매번 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개 우리 빵 이렇게 넓적한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베개빵이라고 하죠. 베개빵이라고 하는 베개처럼 거. 생긴 빵. 쿨레브 네. 러시아에서만 북한에서만 듣던 거, 그런 거 빵도 계속 들어오고 항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이게 깜빵이냐? 속으로 진짜 그렇지. 그래. 한경은 진짜 그랬어요. 근데 대신 러시아 사람들 이런 애들이랑 처음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기서 살아남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렇지, 또 그렇지. 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러시아에서 감방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겠네요. 이거 북한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낫네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도 뭔가 두려움에 엄마 뭐 어린 나이다 그렇지. 보니까 조국이 그립다. 그렇지. 창문 내다보면서 아직까지는 빨간물이 안 빠졌으니까. 뭐 최고사령 운동님 하면서 뭐 원숭이 하면서 뭐 뭔가 창문 보면서 엄마 생각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한 3개월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막 창문 내다보면서 막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래 러시아 사람들이 야 임마 너는 뭐 찡찡대냐라고 막 귀찮으니까 막 어린 나이니까. 막 그러다가 근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아까 그 북한 사람들 잠깐 만났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 방에 그 북한 사람 다룬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왔던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방에. 이게 왜냐하면 그 증거인멸 말 맞춤 할까봐 각자 다른 방에 있었고, 다른 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감, 어느 정도 그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확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려면 언어를 배워야 된다. 이놈들한테 좀 발라맞출 건 발라맞추고 할 건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러시아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분이랑 같이 매일 단어장 보면서 이제 배우고 그분 도움 받고, 그리고 또 단어를 암기하고는 또 러시아 현지인들하고 그 제수들하고 막 대화를 나눠보고 하니까 언어도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그런 대화도 되고 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에 막 구리움에 슬프고 막 이러다가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 감방이야 이게 감방이냐 이게 구치소냐 이게. 그렇지. 오히려 그냥 차라리 북한에서는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야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이런 감방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생활 조건이 다 되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러시아 해영 넘어와가지고 차라리 종신령 받고 살면 그러니까요.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 굶어 죽을 일은 없죠. 야, 이게 참 웃으면서 이야기할 일이 아닌데 지금 현 시대 21세기에 먹지 못해서 굶어 준다는 게 이게 한반도 반쪽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러시아에 가가지고 차라리 깜방에서 그렇게 먹는 게 낫겠다. 제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깜방도 아니야 라는 심정으로.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분들은 깜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뭔가 그렇지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북한의 환경에서 살아봤었고 그렇죠. 뭔가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또 거기 적응이 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또 겨울에는 히터까지 다 돌아가요. 히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뜨뜻하게. 네, 네. 선풍기 정도도 또 있어요. 네, 이야. 북한에서도 뭐 선풍기도 저는 뭐 기가 막히네요. 그러다 감옥이. 보니까 냉장고도 있지. 거기다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면식이 들어와요.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거기다가 핸드폰도 돼요? 핸드폰도 되는 거예요. 제수들이 몰래. 뭐 이게 뭐가 깜빵이지? 진짜 그게 뭐가 깜빵이에요? 나중에 진짜 저희들이 우리 같이 배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선장이랑 얘기할 때 야 이거는 뭐 제 식구 뭐 거의로 뭐 먹고 살기 힘든 그러게. 사람 들어와도 되겠다. 그냥 죄를 쉽게 짓는구나. 막 저희 그런 얘기를 그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 안에서 갇힌 생활을 할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분을 못 만날 뿐이지. 맞습니다. 네네네. 모든 생활 조건은 기본적으로 100%다 거의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샤워도 가능해요. 심지어 북한에서 한 달에 한 번도 하기 힘든 모욕 샤워. 이야. 한 주에 2번이나 한 주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한 주에 2번이구나. 예, 샤워도 다 하고. 기가 막히네요. 네. 심지어 빨래까지 해줘요. 빨래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줘요? 속옷 정도는 하고 이제 네. 갈 때 돈 있는 애 조금 좀 네. 당장 같은 애들은 거기다가 빨래하는 제수들이 또 있거든요 따로. 거기다가 자기 빨래를 맡겨요. 갈 때 모욕 갈 때 찾아오고. 그래서 와 이거는 뭐. 야, 그럼 이제 3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그 감옥에 적응이 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어도 배우고. 네, 러시아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시는 거예요? 3개월 되니까 기본적인 소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또 곳에 옮겨갔어요. 네, 또 네. 구치소를. 그것도 그쪽에 가서 또 계속 뭐 한 6개월 이상을 단어를 암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대화는 전부 다 가능한 거. 못 알아듣는 게 없을 정도. 그래요? 그럼 사실 확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철원 TV를 열렬히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이철원 TV를 끝까지 네.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러시아어로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еверна Креч, 최춘혁. Полюбите 이철원 TV до конца жизни. 야. 지금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하시고 계시나요? 다른 거는 안 하. 지금 뭐 먹고 사느라. 그래요? 재판이 끝나면은 아예 감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완전 감옥이죠. 네. 구금소하고 감옥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어때요? 감옥하고 구금소 차이는? 이제 구치소 자체는 구금소 자체는 이제 방에 한 방에 사람이 많아봐야 8명 정도고. 네. 근데 교도소는 넓어요. 교도소는 거기서 탁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가능하고 대형 TV도 있고. 제수들이 거기는 방에 한 50명, 60명이 들어가 있어요. 와. 네. 북한인이 세르나 까레츠가 거기서 생존하기 러시아인들 각종 범죄, 살인, 마약, 도둑질, 뭐 각종 성범죄자들 그런 제수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았었죠, 저한테는. 그러게요. 그런 이제 5, 60명이 있고 또 다른 감옥까지 다 합치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교도소 안에. 그러니까 그게 한 동이 그 1동, 2동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우리 저는 3동에 있었는데 3동이 한 5, 60명, 한 10동이 거의 되거든요. 한 교도소에만 한 4, 500명 정도 돼요, 거기. 교도소. 거기서 아시아 사람이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중국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면식도 들어오고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뭐 중국에서는 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저는 북한 사람은 뭐 면식 하나, 사탕 하나, 뭐 담배 하나 드려 뭐 하나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살아가려면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붙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니,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그렇게 이제 구치소에서 어쨌든 1년 2개월 계셨고 네.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교도소를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교도소에 가는 그 1년 2개월 동안에 북한 정부에서는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전혀요. 어떻게 자기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배신가 뭐랄까 이게 뭐지? 우리 당이 나를 저버린 건가? 그때 당시 구치소에 있을 때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방문을 했었어요. 푸틴이랑 정상회담을 있을 때? 했었어요. 예, 그때 당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했었었고. 네, 그렇죠. 2018년 예, 때는 뭐 구치소에 막 18년도, 예, 19년도. 통일도 막 된다고 막 그때 막 통일되는 거 아니야 막 구치소에서 막 그런 심정이었고 혹시나 러시아에 김정은이가 왔으니까 우리를 조금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때는 그런 조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조국이라고
우리를 잊지 않고 혹시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를 좀 풀어주시지 않으실까 러시아에서 뭔가 그런 뭔가 기대를 해봤었거든요. 아, 진짜 저도 듣는 내내 진짜 북한 당국에 대한 배신감이 드네요. 북한 노래 그거 아시죠? 우리 당이 고마워. 네. 나라에서 집을 주어. 집을 주긴 개똥이 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자기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인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뭐 고맙다는 거야. 진짜 배신감이 드네요. 그렇게 1년 2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하긴 개고생은 아니었네요. 가만 보니까. 북한보단 낫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구치소라는 곳에 있잖아요. 심적 압박이 그렇죠. 있죠.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지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진짜. 근데 되게 거기서도 이제 형을 확정받기 전에는 더 두려움도 있었어요. 언제 갈까? 그렇죠. 형이 확정도 안 되고 이제 기다림이 끝이 없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뭔가 전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거기서 심적인 압박이 굉장했어요. 제가. 이거 우리 충력 씨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이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김씨, 김정은 체제, 그리고 우리 인민, 뭐 우리 인민 제일주의 이딴 거 뭐 노동당이 고마워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실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러시아에 있는 자기 인민을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그런 국가. 근데 그것보다 나중에는 더 웃기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는 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거는 구치소에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또 네. 이야기를 또 앞으로 나가면서 좀 듣고요. 네. 그럼 그 50, 60명이 있는 데서 언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네. 거기는 온갖 살인범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 구치소에서 나는 있을 때 여기는 적응이 돼서 내가 여기서는 이제는 자유롭게 뭔가 조금 대화가 되고 여기서 적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구치소라는 데 교도소를 딱 가니까 분위기가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구치소에 갇힐 때처럼 온몸이 떨리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정신적 압박감이 딱 생기는데 그렇죠. 왜냐면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가서 이제 뭐 검열 받고 서류 작성하고 딱 방이 제정이 그 방을 확정받기 전에 이런 큰 방에 모여요. 네네. 죄수들이 그날 같이 온 죄수들이 전부 다 한 11명 정도가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뭔가 싸한 분위기예요. 네. 그 구치소에 있을 때랑 전혀 다른 분위기. 그렇죠. 문식 딱딱 하는 애들 그 러시아에서 머리 딱 이렇게 짧아고 딱 자르고 뭔가 그냥 영화에서 보던 근육도 그대로. 딱 있는 마피아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드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마피아랑 연관이 연관이 있어요?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마피아가 세계적으로 장난 아니거든요. 교도관들도 꼼짝 못합니다. 거기 총괄 책임자 동장 그 교도소 총괄 제수 책임자한테는 교도관들도 그냥 댓글을 못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그 러시아 영화 보면은 되게 그 죄인들이 네. 막 교도관도 막 때리고 네, 그러잖아요. 진짜 때리는 정도는 아니라도 실질적으로는요. 네. 근데 교도관들이 막 함부로 못해요. 야, 그게 사실이네요. 사실 어느 정도는. 네,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제명을 묻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나? 무슨 죄를 들어왔으며 형을 얼마를 받았으며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자들도 죄인들인데 뭐. 근데 거기 교도소 법 질서가 있어요. 죄수들만의. 이야. 거기면서 분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정화된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일반 범죄야? 그리고 범죄 분류를 나눠요. 그래요? 죄수들만의 분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미성년 강간자, 네. 그리고 뭐 동성애 네. 이런 애들은 완전 하바닥이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경찰기를 도와줬다. 네. 러시아에서는 경찰 보고 무사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라고 해요. 경찰 도와주면은? 예, 경찰들 보고 무사라라고 부르는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예, 제수들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래, 경찰들을 도와주는 분류, 그리고 안 도와주고 살은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뭐 빠리아드치 나무 하는데 그게 뭔가 정화된 뭔가 깨끗한 뭔가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럼 분류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명을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거기면서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엄청 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구치소에 가기 전에 들었는데 그 교도소가 경찰들이 도와주거나 동성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찰들이 도와주겠다 하면 때리고 막 2층에서 떨궈버리고 엄청 무서운 깜빵이었대요, 거기가. 근데 나는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뭐 이제
성범죄자라든지 미성년 강간자라든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냥 저 취급하는 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경찰은 법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죄수들이 그것보다 형을 받은 것보다 더 지옥을 만들어요. 아, 그 정말 좋다. 하루 24시간 화장실에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 우리가 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네. 거기서는 변을 보면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식이 아니고 변을 보면 물을 뿌려야 돼요. 네. 근데 동성애자, 성범죄자 이런 연쇄살인자 막 이런 거. 연쇄살인자 뭐 그런 애들은 24시간 동안 똥 싸면 똥물 물쳐서 물 뿌려야 되고 지나가면서 때리고 오고 하면서 때려도 돼요. 걔네들은. 일체 접촉해서도 안 되고 걔네가 주는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 그럼 저도 똑같은 취급받는 너는 개쓰레기 인간이야니까 쟤네들하고 접촉을 하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걔네들은 그게 완전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지금 뭐 동성애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성년 성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거는 쓰레기 안에서도 쓰레기 취급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너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좋네요. 네, 진짜 확실해요.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제목명으로 왔으며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돼서 러시아 국경 불법 침범에 이렇게 해서 왔다. 경찰들이 할 거냐? 라고 거기서 다 물어봐요. 아니 안 한다. 라고 하니까 세르나까레 이것도 코레아 막 이러는 거예요. 와 하면서 박수 치면서 쫙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좀 러시아 말을 좀 했으니까. 네, 그럼 제가 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선장도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둘이서 이제 따다 보니까 말라대 잘해 좋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 일 도와주면 되게 그러네. 네. 러시아 범죄자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다 통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명을 거짓말 하잖아요. 다 알아봐요. 미심쩍은. 근데 알아내요. 심지어 그때 같이 들어왔던 애가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제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데 나중에 알아보고 걔가 결국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이제 러시아에서 비속어로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따로 전용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분류를 겁나게 쳐맞고. 그 러시아 그 감옥 아주 무섭네. 완전 무서워요. 진짜 잘못하면. 지네들만의 또 룰이 있고 또 그거를 또 한 번 눈에 찍히면 그리고 서로 간에 도둑질도 안 돼요. 서로 간에 싸움도 안 되고. 그러면 겁나게 쳐맞아요. 방장들이 모여가지고 걔네들 심판을 하는데 그냥 겁나게 때리고 그냥 한 번 눈에 찍히면 영화에서는 이렇게 뭐 서로 싸웠는데 아닌가 보네요. 쓰레기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1년 총 2년 2개월인가요? 네, 형을 받은 건? 네. 근데 그 구치소에 있었던 것까지 합산되지 않나요? 근데 구치소에 다 합산되죠. 그러게요. 근데 구치소에 1년 2개월을 있었는데 구치소에 있는 걸 하루 반으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러시아 법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을 있었으면 1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에서 몇 개월이 계셨던 거예요? 교도소에서 5개월인가? 그래 짧게 있었네.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그게 합산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고기잡이, 오징어, 뭐, 솔직히 뭐, 17살에 아버님께서 이제 아프신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광에 들어가서 하루에 15,000원, 20,000원씩 벌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징어 처리되면은 인생 역전을 해보자! 라고 오징어 잡이를 나가게 됐는데, 뭐 몇 항 뭐 좀 하다가 또 북한에서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러시아 수역으로 들어가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 잡혔잖아요. 잡혀서 구치소에서 러시아 재판을 받는 동안에 구치소에서 1년 2개월을 계시다가 교도소로 갔는데 교도소에서 한 5개월 정도 또 계시다가 북한으로 그러면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고 또 러시아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또 구금소에 계셨던 건가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이제 또 시작.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가슴이 개똥 같은 둥 떠 조국. 가슴이 붕 떠 있었죠. 이제 그랬는데 출소하기 전에 코로나라는 게 생긴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에 러시아에서 구치소 생활과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겠으나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면서 그리고 또 북한이 셀프 국경 봉쇄를 하면서 못 간 거잖아요. 그럼 구금소 생활은 어땠나요 또? 이게 구금소 생활이 저는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도소보다 더 못했어요. 진짜 미안한데요. 러시아 교도소는 도대체 어느 정도 좋은 건가요? 나도 좀 가볼까? 아니 근데 러시아 교도소가요.
돈만 있으면요. 아, 어느 정도 그래요? 돈만 있으면요. 다 가능해요. 면회도 가능한데 와이프가 3개월에 한 번씩 부부가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네. 3일 동안 면회 가능해. 함께 있어요. 방에. 교도소 안에서. 네, 교도소 안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부부 관계도 가능한 거고 거기다가 뭐 러시아는 마약이 되게 심하거든요. 예. 대마초. 예. 마약도 가능하고. 야. 술, 핸드폰.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여자. 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 딱 북한이나 비슷하네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구금소는 그게 안 된다. 구금소는 아니에요. 아, 구금소는 근데 또 구금소는 다른가요? 또 교도소는 그 부지가 크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구금소는 방도 또 자그마한 데다가 예국인 임시 구금센터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 아. 돈 벌러 불법으로 러시아 했던 뭐 아. 비자가 끝났던 이런 사람들이 돈 벌러 왔다가 뭐 자기 나라에 부모한테 돈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사람들보다도 못한 데다가 이제 환경도 더 안 좋은 거죠. 이 교도소나 구치소 그리고 또 구금소에 계셨을 때 네. 한국 분이 있었나요? 한국 사람도 아, 그러게. 한국 사람은 뭐 혹시나 해서. 중국도 있고 네, 뭐 네. 미국도 가끔은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못 들어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네. 혹시나 해가지고 네. 여쭤본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교도소보다는 구금소가 그래도 조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유롭지 않나요? 그거는? 외국인 가봤는데 구금소니까. 구금센터다 보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몇 시간씩 핸드폰을 줘요. 아, 가족이랑 그래요? 통화를 할 수 있게. 네네네. 예, 그거는 시간을 정해져서 그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 거죠. 거기서. 어. 네. 그럼 거기서 당연히 뭐 북한에서 왔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뭐 핸드폰이고 전혀, 뭐 전혀 연락할 없어요. 때도 없을 네, 테고 뭐 북한도 안 되는 거고. 네네. 그 어떻게 그 고독한 생활을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구금센터라는 곳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제 뭐 서로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우즈베키스탄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대화도 하고 뭔가 재미나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그 친구 걸로 잠깐씩 좀 보자. 나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친구 핸드폰을 이제 거기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폰은 러시아에서 처음 봤겠네요. 네, 처음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걔네가 뭐 핸드폰을 빌려줘서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나는 뭐 조국에 대한 뭐 그런 걸 본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처음에는 뭐 이제 북한 뉴스. 네. 예, 뭐 그런 걸 보고 뭐 이제 그런 걸 봤는데